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트윙거라고 하는 중국의 프로젝터 브랜드로부터 2번에 걸쳐서 협찬을 받았었는데, 요번에 새로 에브리컴이라고 하는 중국의 또 프로젝터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제 채널이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광고 내지는 협찬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내심 좀 뿌듯합니다. 땡큐 에브리컴. 오늘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국내 최초 리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2번째 리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러시아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리뷰도 러시아 형님이 벌써 아주 자세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에브리컴의 M8W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스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해상도가 HD 해상도입니다. 720p죠. 제가 여태까지는 모두 FHD 1080p 해상도의 프로젝터만 다루었었는데 720p 프로젝터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LCD 디스플레이고요. 밝기가 한 4000 루멘 정도 된대요. 그리고 명암비는 고정 명암비로 2000:1이라고 하고요. 수동 키스톤 조정은 수직으로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피커는 3W이고요. HDMI 포트 2개, USB 포트 2개, VGA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이 정도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게는 1.5kg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4월 11일 현재 152,182원, 달러로는 132.45달러 정도가 되네요. 근데 이게 가격이 수시로 좀 변동을 하더라고요.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그때 그 가격 변동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보면은 떠오르는 제품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죠. 제가 일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던 T사의 땡5와 스펙도 어느 정도는 유사한데 근데 오히려 가격은 더 비싸잖아. 그런데 왜 오늘 이 제품을 소개를 하는 거야? 이거 관자가 초심을 잃었구만. 이제 그냥 드립다 광고만 받는구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제품 M8W의 강점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M8W의 강점은 세상에나 안드로이드 내장형이고요.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 15만원 초반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한번 볼까요? 수동 키스톤이 수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0도가 추가로 전자식 키스톤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직 키스톤뿐만 아니라 수평 키스톤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점식 키스톤 조정, 4포인트 키스톤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오, 대단하죠. 그리고 OS가 안드로이드 OS인데 6.0 버전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4GHz만 지원이 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리고 블루투스도 지원이 되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5.0이 지원이 되네요. 예전에 그 땡3는 4.0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장 블루투스는 5.0입니다. 그런데도 15만원대 초반이다. 자, 이런 말 다 한 거죠. 정말 초극강의 가성비가 맞는 겁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보시죠.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컴팩트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이 안에 액세서리 상자가 들어있고요. 리모컨이 있고 전원 케이블이 있고 AV 잭이 있고, 그리고 이 조그만 나사는요, 높이 조절용 나사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2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M8용 매뉴얼, 그리고 또 하나는 M8W용 매뉴얼입니다. 왜? 사실 이 M8W는요, 그 원래 모델이 M8이라고 하는 기존의 깡통
프로젝터 모델이 있었어요. 깡통 프로젝터라고 하면 즉 아무 기능 없이 이제 외부 입력만을 받아서 비춰주는 프로젝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M8 모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안드로이드 버전에 관련된 블루투스 연결이라든가 와이파이 연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OS의 사용이라든가 등등에 관한 매뉴얼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보통 여기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HDMI 케이블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럴 법도 하다 싶은 것이 외부 입력 셋탑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인터넷의 연결이 가능하게 해주는 와이파이가 내장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HDMI 케이블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외관을 보실까요? 아주 평범합니다. 전면은 렌즈캡, 적외선 센서가 있고요. 오른쪽 옆에는 배기구 있고요. HDMI 포트 2개, 헤드폰 아웃 단자 하나, AV 인 단자 하나, USB 포트 2개. 뒤쪽에는 VGA 단자가 하나, 적외선 센서 하나, 그리고 흡기구 1이라고 썼죠. 뭐야? 그럼 흡기구 하나 더 있어? 예, 그렇습니다. 왼쪽 사이드를 보면 흡기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파워 단자가 있군요. 상판은 포커스링과 키스톤 링이 있고요. 그리고 메뉴, 뒤로 가기, 소스, 파워, 그리고 OK 화살표 버튼. 아주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높이 조절용 나사와 그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스피커가 밑에 붙어 있군요. 리모컨도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 중국산 이 프로젝터들은 리모컨은 이런 식으로 만들자 하고 무슨 법으로 정해놨나요? 어떻게 생긴 게 다들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죠? 다음은 메뉴인데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켜면 이렇게 커다랗게 에브리콤의 로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로고가 쫙 지나가고 나서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스마트 TV라고 나오고 What's New 해서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의 영상을 끌어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앱스토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표적인 앱들이 보이죠. 그래서 미라캐스트, 또 파일 매니저, 그리고 유튜브 등등 날씨, 여기에는 이제 넷플릭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뮤직, 스포츠도 보여주고 있고 구색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 아래 소스라고 해가지고 AV 포트로 들어오는 소스, VGA, HDMI 1, 2 그리고 USB 메모리 같은 것들을 꽂았을 적에 탐색을 할 수 있는 마이 파일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팅 메뉴가 있지요. 세팅 메뉴를 눌러보면요. 이게 전형적인 안드로이드 메뉴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뉴에 보이는 것은 와이파이이고요. 이것은 2.4기가만 잡는다고 했죠. 그리고 블루투스도 있습니다. 제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서 연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월페이퍼와 폰트 사이즈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다음에 앱들은 설치된 앱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램은 1GB이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롬은 8GB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 보안,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쓸 건 없겠죠. 그리고 언어는 안드로이드답게 당연히 한국어가 지원이 되고요. 백업 및 초기화 메뉴 있고 트랩조이드 앤 줌이란 메뉴. 이게 대단한 겁니다. 트랩조이드 하면은 사다리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라고 하는데 전 20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수치상으로는 3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전자 키스톤이 플러스 마이너스 20도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T사의 땡 21에서 본 기능이죠.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죠. 4점식 키스톤이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땡3에서 우리가 본 기능이었죠. 그래서 저는 키스톤 조정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본 어떤 프로젝터보다도 최강, 자동 키스톤을 제외하고는 최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재미있는 건요. 여기 Infinitely Scaling이라고 하는 또 메뉴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야? 라고 봤더니 줌이에요. 줌. 근데 이상한 건 줌이 홀 줌이 있고 vertically 줌, horizontal 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홀 줌은 화면 전체를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vertically 줌은 수직으로 축소를 하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horizontal 줌은 수평으로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필요한데? 이거 왜 필요하냐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대단한 기능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에는 뭐 날짜, 시간,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일반적인 안드로이드의 기능인 것이고요. 플립은 앞에서 쏠 거냐 뒤에서 쏠 거냐 뭐 그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 나오는 얘기들. 다음에 About M8W 해가지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6.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메뉴에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늘상 하는 성능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성능은 아주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테스트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빠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내지는 밝기가 엄청 밝아요. 내지는 명암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솔직히 아닙니다. 딱 무난한 수준이에요. 기능상으로는 평범한 프로젝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동급의 프로젝터와 비교해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좀 더 고가의 한 단계 높은 모델과 비교하면은 좀 아쉽네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못한데? 이건 좀 난감한데? 이런 부분도 또 없다라는 상당히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앱들은 뭐가 있어? 앱에는요. 유튜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넷플릭스 있습니다. 넷플릭스 재생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앱들 중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터로 크롬 브라우저를 로딩할 수 있는 게 얼만큼 대단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드로이드 버전의 이 M8W는 크롬 브라우저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앱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앱스토어는요, 구글이 운영하는 그 앱스토어가 아닙니다. 즉 M8W에 최적화가 된 그런 앱들만을 모아놓은 독자적인 앱스토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앱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외국 앱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앱, 뉴스, 그리고 뮤직, 스포츠, 에듀케이션, 게임, 라이프스타일 다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앱은 잘 보이지 않고요. 비디오에서는 아프리카 TV 보이고요. 브이라이브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많이 쓰는 웨이브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왓챠도 없어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요. 이게 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일단 이 에브리컴 M8W의 단점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언급해야 될 M8W의 단점은 K-앱을 별로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뼈 아프죠. 여기서 말하는 K-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앱들, 즉 웨이브, 티빙, 왓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앱스토어 상에서 설치가 가능한 한국 앱은 아프리카 TV 앱과 브이라이브 앱 뿐입니다. 이건 되게 아쉽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브 사용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티빙 같은 경우에야 뷰잉이나 텔레비 플랫폼 말고는 재생이 안 됐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웨이브나 왓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웨이브나 왓챠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W4의 땡3S에서도 동일하게 제기가 되었던 문제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캐스팅이나 미러링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저 나름의 해법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이제 항상 이제 플러그 아니면 뭐 케이블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EU형, 유럽형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잘 빠져요. 예, 접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접지형 플러그가 있으면 참 좋은데 튼튼하게 딱 박혀 있으면 좋은데 이건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스피커가 3W예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면에 소음은 조금 큰 편이에요. 제가 소음 측정기로 한번 재보니까 한 40dB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는 약한데 소음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거슬리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들 요즘 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들은 흔히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출력이 높은 것을 연결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침 이 M8W 안에는 블루투스가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아주 커다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젝터를 이용할 때 한밤중에 이용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이용할 일이 없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서 듣기 때문에 뭐 소음은 저한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스피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쉽죠. 분명히 안드로이드 탑재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미러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안 될 수가 없는데. 그쵸,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에브리컴 담당자한테 미러링 된다면서 안 되는데? 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고 그쪽에서도 놀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중국산 핸드폰, 샤오미 폰이나 오포, 비보, 화웨이 이런 폰들은 미러링이 잘 된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브리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땡3S도 그랬고 이 M8W도 그렇고 중국산 빔 프로젝터의 미러링이 뭔가 원활치 않다라는 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조절이 다소 좀 불편해요. 요거는 좀 재미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높이 조절용 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높이 조절용 나사를 꽂는 그 홀에다 쭉 넣고 돌리다 보면 이 나사가 한 반 정도 들어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이래 더 안 들어가? 막 열심히 세게 돌렸는데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문제잖아요. 나는 각도를 크게 조정 안 하고 살짝만 조정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 나사를 빼가지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삼각대 구멍 있잖아요. 이 안에다 넣으면 분명 맨 처음에는 당연히 구멍이 크니까 헐겁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저 안쪽에 또 작은 구멍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술술술술 들어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작은 각도의 조절은 삼각대 구멍에, 그리고 큰 각도의 조절은 높이 조절용 나사형 구멍에 이렇게 좀 따로따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에브리컴의 M8W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 애매하냐? 이걸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좀 애매한 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해상도가 720p HD 해상도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FHD 해상도도 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T사의 땡5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초중반임에도 불구하고 FHD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M8W는 HD 해상도를 지원을 할까? 좀 아쉽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 39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HD 해상도 프로젝터는 돈값 못하는 제품일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1080p와 720p 간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다. 우와, 이거는 정말 도저히 못 볼 수준인데 이런 정도 아니다. 물론 직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아주 커다랗게 화면을 120인치, 150인치, 200인치 확대를 해서 보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M8W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커다랗게 보는 프로젝터는 아니에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밝기도 그렇고
이 해상도도 그렇고 스피커의 출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작은 방에서 쓰는데 최적화가 된 제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더욱이나 HD 해상도와 Full HD 해상도에 큰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선 HD 해상도라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낮은 밝기도 마찬가지죠. 4000루멘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어두운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저희 거실 등을 켠 상태이고요. 이 최소 초점 거리가 165cm를 스크린에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최소 인치는 54인치 정도가 나오거든요. 딱 요 정도 됐는데 지금 거실에 등을 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화면을 작게 하고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이것을 만약에 150인치, 200인치 이렇게 멀찍이서 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좋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나쁘다고 보기도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버전 얘기인데요. 아니 요즘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12인데 2015년에 처음 출시가 되는 안드로이드 6를 지금 쓴다고?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있죠.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프로젝터는 모바일 기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프로젝터에 맞게 안드로이드 OS를 개조를 한 것일 텐데 그것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땡3S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9을 깔아가지고 오 대단합니다 라고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초기에는 유튜브 자꾸 다운되고 넷플릭스 막 접속 안되고 또 뭐 버벅거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요즘이야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최신에 가까운 버전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정성이 검증이 된 그런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안드로이드 6이냐? 안정성이 확실하게 검증이 된 OS 버전이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최신 버전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 야 나는 무조건 최신이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와이파이의 문제인 건데요.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원하는 와이파이의 주파수대가 2.4GHz만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2.4GHz의 그 신호가 이렇게 썩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5GHz 기가 와이파이를 따로 신청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5GHz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2.4GHz밖에 지원을 안 해서 아쉽습니다. 근데 땡3S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더넷 포트가 들어있어서 유선 랜을 연결할 수가 있었지만 이 M8W 같은 경우에는 유선 랜 포트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2.4GHz 와이파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처럼 2.4GHz의 속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되겠지만 아닌데 우리 집은 2.4GHz 와이파이 잘 되는데 속도 잘 나오는데 빵빵한데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런 지장사항이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애매한 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에는 이 파워 케이블 길이 문제인데요. 파워 케이블이 예전에 그 W사의 땡3S처럼 똑같이 1.5m예요. 1.5m가 애매해요.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아주 짧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장 플레이어 있죠. USB 메모리를 꽂아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 내장 플레이어가 M8W 안에 들어있는데 이 내장 플레이어에서 자막 파일, 즉 SMI나 SRT나 이런 확장자를 가진 자막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아쉬워요. 근데 이것도 또 생각해보면은 뭐 애매한 점이 아닌 것이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앱스토어 안에 설치 가능한 다른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VLC 플레이어를 깔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자막 파일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애매한 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뭐 사실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장점일까? 일단 이 가격대에 안드로이드 OS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제대로 지원하는 모델이 흔치 않죠. 15만원대 초반에서 이럴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건 정가가 그런 것이고 쿠폰이나 이런 걸로 할인까지 받으면 거의 한 12만원대에도 살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 키스톤 보정 기능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장점인데요. M8W가 제가 아까 전에도 메뉴 설명할 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어떤 프로젝터들보다도 키스톤 기능이 막강합니다. 한번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상 예로 드는 우리 트럼프형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사이드로 뺐어요. 제가 이것을 사이드에서 한 45도 그 이상으로 빼가지고 옆에서 비췄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퍼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4점식 키스톤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왜? 그냥 사람을 그냥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메뉴에서 봤었던 Infinitely Scaling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이 호리젠털 줌을 쫙 줄여주는 거예요. 즉 16:9 화면인데 마치 4:3 화면처럼 쭉 줄여주는 거죠. 이러고 나서 4점식 키스톤으로 화면을 잡아주면 얼추 16:9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이드에서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6:9와 유사한 그런 화면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막강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만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키스톤을 이렇게 사이드에서 조정을 해서 보다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화면의 초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른 화면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면에서 키스톤 조정을 아예 안 한 반듯한 네모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뭐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초점 차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M8W의 이 키스톤 조정 기능은 아주 막강한 그런 기능이고 아주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이 컴팩트한 디자인인데요. 사실 M8W는 예쁘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깔끔하다, 대신에 좀 단단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딱 연결을 하잖아요. 이러면은 정말로 깔끔해져요. 특히나 T사의 땡5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롬캐스트를 달아놨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렁주렁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모델이다 보니까 전원선 말고는 딱히 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구가 2개다. 이것도 장점이죠. 즉 뒷면에 하나, 왼쪽 옆면에 하나 이렇게 흡기구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아질까요? 냉각에 효율적이죠. 바람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으면 그만큼 냉각의 효율이 좋아지긴 하는데 다만 여기에 또 수반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바로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바람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렇게 컴팩트하게 오밀조밀 넣어 놓은 그런 프로젝터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작은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흡기구가 2개인 점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전원 포트가 옆에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거 좀 너무하네. 아니 뭐 하다가 별 전원 포트가 어디 있는 것까지 장점이 된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니요, 이거 진짜 장점 맞아요. 왜냐? 보실래요? 자, 이렇게 M8W 같은 경우에는 전원 포트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왜 좋은 거 하니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는요 이렇게 뒷면에 전원 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 코드의 이 접합부만큼의 거리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M8W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코드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뒷면에 흡기구가 있다 보니까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약간의 공간을 좀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벽에 최대한도로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장점인데? 좁은 공간에서 아주 장점이죠. 좁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실 적에는 조금이라도 거리를 확보해야지 더 큰 화면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원 코드가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왜? 최대한도로 뒤로 거리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LCD와 렌즈가 크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렌즈가 전체 그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잖아요. 이렇게 작은 프로젝터 치고 렌즈가 되게 크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렌즈가 크고 상대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LCD의 크기가 큰 것이 무슨 장점이야?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안에 들어있는 LED 광원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렌즈와 LCD가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와서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빛의 양을 우리가 그냥 집 안의 밝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집이 있는데 태양이 밖에서 비치는데 창이 크면 집 안이 밝죠. 근데 똑같은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창문이 작으면 당연히 집안이 어둡겠죠. 네, 딱 요겁니다. 즉 같은 밝기의 광원으로도 LCD와 렌즈의 크기가 크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빛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렌즈의 구경이 크다, 또 LCD의 화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안드로이드 OS 내장형 치고는 엄청 싸다라는 게 장점이죠. 아주 장점입니다. 그러면 야 관자, 너는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을 할래? 솔직히 이 영상의 퀄리티, 소리의 퀄리티 이런 걸로만 보자면 아주 대단한 퀄리티다, 와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스터피스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M8W는 화질이나 음질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거실이나 강당 이런 데서 커다란 데서 쓰는 그런 프로젝터 아니거든요. 방에서 원룸이나 아니면 조그만 회의실이나 아니면 기타 조그만 공간에서 안드로이드 내장형 프로젝터를 아주 싼 값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M8W는 최고의 프로젝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갑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프로젝터 리뷰를 한 회에 끝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어요. 혹시라도 프로젝터를 구매하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관자의 잡스러운 리뷰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작은 성의, 프로젝터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제 컨텐츠가 유익했다, 재미있었다, 아니면 딱히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